안녕하세요. 교육이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오늘, 내일 또 지나고 나면은 제가 일기예보를 보기로 완연한 봄, 그런데 다음 주 돼서도 또 한 번 추위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어, 제가, 어, 요즘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 이, 이전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들, 그런 것 중에서 배임 또는 음성 배임과 관련된 내용의 판례를 계속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 변호사가 이 나름 그 판례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것들을 쭉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확실하게 어, 저희 그 개혁회의 경우 분명히 그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된다. 기본적으로 어, 횡령과 배임 두 가지로 소송을 걸어서 횡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시당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 업무상 배임, 횡령 두 가지를 걸었는데, 하나를 뺀 이유가 횡령은 재물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재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그건 직접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어, 재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입금이 되는 게, 그래서 횡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도 1심과 2심은 배임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지만은 3심에 그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이거조차도 배임에 해당이 안 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일단은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런 경우라손 치더라도 일단은 민사상으로 그, 이 돌려줄 반환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 여기까지였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의 사물을 그 처리하는 자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는 어, 우리가 통장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금자가, 그러니까 오입금을 시킨 자가 누군지를 계좌를 가지고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주소, 오입금을 시킨 주소만 보고서는 그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공개 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익명성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측이라고 돼 있는데 신의 성실의 뭐 원칙인가 뭐 그래서 거기에 준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보관을 해서 반환을 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입금이 되는 거 뭐 현금으로 그 입금이 되는 거는 그거는 어 개인이 썼을 경우에 그거는 횡령이 된다. 심지어 횡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가 지난번에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든 건 아니지만은 변호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린애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뭐 어른이 뭐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와라 그러면서 돈을 좀 주거나 했을 때 그 돈을 뭐 그 한 주전자에 해당이 되는 돈을 지급을 하고서 남는 돈을 그 아들이나 딸이 인마이 포켓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것도 횡령에 해당이 된다. 이럴 정도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도 해당이 되고, 그 임무를 위배하는 거에도 해당이 되고, 그 재산을 보관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은 뺐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확인이 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어떠한 용도로 빠져나갔는지, 출금이 됐는지, 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서는 경찰의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 자체적으로 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블록체인 관련되는 전문가 뭐 그런 단체에다가 그런 뭐 저기 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또는 그 경찰청 정도가 되면은 그런 부분의 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사기 유사수신, 뭐 방문 판매법 이런 거를 그 제가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 뭐 반대한다 또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한 행위는 스테이킹이고 스테이킹을 한 행위에서는 현금이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의 경우는 그 변동폭이 좀 적지만은 암호화폐의 경우는 그 변동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치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가치 보장이라는 부분과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의 용어에서 어떻게 보면은 원금 보장과 가치 보장을 동일시 보는 경우는 좀 이 일반적인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의 구분조차도 안 되던 사람이 짓거린 내용이다. 이 정도로 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주장을 하는 데에 좀 근거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어,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정말 엄청난 법적 대응을 위해 가지고 모금이 되고, 그래서 큰 돈이 모여졌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그런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뭐 선임을 해서 하게 된다면 뭐 좋을 수도 있죠. 도움이 분명히 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소행이든 고발이든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뭐 이 싸움이 되는 거지, 어, 그냥 뭐 물리적인, 외형적인 부분, 이런 거 가지고는 일단 싸움도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 원하는 거는 처벌도 아니고 우리가 손해본 거를, 손실을 회복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걸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데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원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금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돈으로, 어, 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원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거를 아직도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일 자체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근데도 여전히 귀 막고 눈 가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으로 계속해서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지 듣기 좋은 소리, 지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 그것만 뭐 듣고자 하는 게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한다선 치지만은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스스로가 뭐 소위 말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수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뭐 한쪽에서 무너지더라도 지들은 무너지든 말든 우리는 전체를 살리는 데에 기본적으로 뭐 싸움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 방법 자체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정말 많은 횟수에 걸쳐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금전, 그거를 회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려 그러면은 싸움은 어쨌든 간에 뭐, 이 재판장에서, 증거로서 제시가 되고, 그게 위법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 정말 저는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열이 시실 받는데, 용역사가, 계약을 하는 용역사, 이게 어떻게 이 재산과 관련된 거를,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거를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이,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3기 재단 이사장 최영규든 뭐든 정말 성질이 나는 거지요. 저는 분명히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황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KOK는 최영규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설명을 했으면은 벌떼같이 일어났을 거고, 이런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엄청나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뭐, 사람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일을 할 사람은 아니다. 라는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된다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오픈을 했어야지만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경우들이 많이 생겼죠. 뭐 제가 운영을 하던 게 그 방을 맡는 사람이 저를 이제 배제를 시키면서 자기들끼리 만들었다가 자기들끼리 만드는 것도 좀 가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법적으로 진행이 완전히 다 되고 나서, 보소가 되고 나서 이후에 또 인계가 되는 부분.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정 통화와 가상 화폐를 동일시 보고서 뭐 그런 패턴으로 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될 거다. 또는 경찰한테 뭐 고소만 하고 나면은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렸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 심지어는 경찰도 검사도 전부 다가 현금으로 뭐 스태킹을 했다.
이렇게 그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스태킹 자체를 현금으로 했다는 것으로 출발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금 못 돌려주니까 그래서 원금 보장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게 사기다 또는 유사수신이다. 그다음에 뭘 판매를 해가지고 방문 판매법으로 뭐 방문 판매법까지 들어갔는지 그런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부류가 또 있었던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뭐 장사 뭐 하는 그 방에서 어 22년 12월 달에 뭐 연대 집회를 하고 나서 미팅을 하는데 걔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세 명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했던 그 단체는 아예 KOK와 관련해 가지고는 언급도 하지 않는 완전히 그 다른 것만, 다른 코인들만 지금 취급을 하는가 뭐 그렇게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거기와 조인을 했던 사람이 그 뭐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어 저는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장사방에 이런 그 유튜브를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준 사람이 그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 또 쪼개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방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거기는 뭐 완전히 거기도 사라진 듯하고 결국에는 거기 그렇게 사라지고 그 12월 달에 집회 3개 단체가 집회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발언권 자체를 저한테 전부 다 뭐 위임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구미에 내려오는 시간 차편이 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대신해서 다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에 상임위원장이었으니까, 비대위. 뭐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의 상태에서, 뭐, 그 조직을 자기들이 이끌어가 가겠다고 그랬던 사람들, 뭐 거기 인천의 뭐 시의원 출신도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또 사라져 버리고. 근데 지금까지 쭉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공판까지 간 거는, 재판까지 간 거는, 뭐, 그, 사기 유서수임, 그 다음에 방문 판매법 위반을 이제 주장을 하던 사람들 것만 일단은 그 재판까지는 갔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게 공소사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거기에 저희 사건도 뭐 서울에서 진행이 되던 게 불송치가 되고 검찰로 넘어갔으면 거기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요청이 갔으면 그 수사한 내용을 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면은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능한 어떻게 보면 경찰이 그 공소 그러니까 불송치 내용을 보면은 이미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처리를 했다. 근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5개월이 지나고 나서 경찰청으로 넘겨졌는데 서단에서 첨단위로 넘어는 갔지만 근데 거기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김판종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도 사기 유사수신 뭐 방문 판매법으로 기소를 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 5명이 추가로 기소됐는 그러니까 이제 송치가 됐는 내용으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의 그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는
제가 그 형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지 수사를 했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 자체를 인지 수사 속에서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그 담당 팀장, 수사팀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 수사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면담을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조차도 있는데 거기는 무죄가 났지만 무죄가 난 이유가 바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입금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죄가 됐을 뿐이지 우리는 누군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스태킹 되어 있던 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가 보관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만족이 되니까 게다가 이 KOK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최영규는 그 뭐 에쏘 그다음에 김판종, 최영규 이렇게 그 미팅했는 내용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은 그런 내용을 좀 들여다 보시면은 역할을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속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 제대로 좀 그 법적으로 증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를 그쪽에서는 아예 모를 거다. 왜? 고소인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재단과 관련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많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헤친 것도 있지만은 또 거꾸로 그런 사람들 관련돼 있는 재단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자료도 받고 히스토리도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쪽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로 뭐 그런 이 사기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스캔코인으로 출발을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서 축사를 했다.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을 놓고 최상위 모집책으로 그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 지금 그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과의 뭐 이 관계가 업무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공범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뭐 10호 사업자의 그다음에 최상위 아니죠. 뭐 그 최상위 직급자 뭐 이런 표현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런 권한 자체를 이 그 팔성이라는 사람한테 주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그, 그 팔성이라는 사람이 그 육성이라는 사람과 통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팔성이라는 사람 보고 그게 팔성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뭐 다단계꾼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더라 뭐 그런 내용까지 또 거기에 스스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 내용들 다 보면은
이 팔성이라는 사람이 재단의 어떠한 마케팅 대표 뭐 그 영상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추정 60분인가 뭐 시사 멘트리 추적인가 뭐 이런 데의 내용을 보면은 막 그 KOK 마케팅 대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누가 준 직함인지 그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팩트에 근거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팔성이라는 건 우리 보상 체계를 보면은 그냥 그게 나와 있어요. 직급이 아니에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보상이 이만큼 떨어지는지, 그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을 뿐, 정리가 되어 있을 뿐, 스스로가 자기가 뭘 엄청 알고 이 사업의 뭐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속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에도 분명히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도 일개 프론티어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속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가 뭔가를 잘 아는 것처럼 뭐 그 근거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교수 뭐 임명장인가 이렇게 뭐 검색으로 돼 있는 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명패 그런 내용 이런 게 그 방송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직접 그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보고 뭐 그런 게 있는 그런 과나 뭐 그런 것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자격, 스스로 만든 뭐 그 역할 또는 어느 정도의 지위 뭐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냈을 뿐이고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순 그 사이비 교주처럼 또는 대기업의 회장처럼 뭐 그런 식의 추앙을 받는 정도까지 뭐 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해외에 가면은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2년 5월 6일인가 8일 그때 있었던 뭐 라이즈업 그 행사 때 마지막에 마누라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생쇼를 하는 그런 모습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추앙을 받다시피 돼버린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에 입각하고 내용을 조금씩만 좀 더 알면은 그런 데에 쏘가 넘어가지를 않는데 근데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거지요. 추정 60분에 그 어제도에 계신 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돈 된다 카더라. 돈이 좀 들어오더라. 뭐 얼마를 하니까 뭐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고모야 뭐 니도 좀 해봐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모든 것들이 뭐 이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매도를 딱 해서 현금을 쥐어본 사람도 사실 아닐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모이면은 재스태킹하고 그럼 뭐 복리가 된다고 하니까 뭐 실제로는 복리 형태지요. 그게 자산이 스태킹한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나오는 보상은 사실은 좀 더 커지고 보상받는 기간이 또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이게 사실 그분이 알고서 투자를 한 거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걸로 했던 거고 그때는 그런 게 좀 가능했던 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도 우리 개혁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사고 팔았느냐? 절대로 아닐 거예요. 거기에는 거래소의, 어, 이 차익 거래를 하는 뭐 알비트리지라고 뭐 그 팔성이 매번 짓거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알비트리지인가 뭐 그 차익 거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차익 거래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단타를 치던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KOK 가치를 올리는데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스테이킹을 위해서 KOK를 사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매수세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매수세들도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갔던 거지. 우리 KOK만 하는 사람들만 그거를 손을 댔느냐? 그걸로 가치만 계속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상황까지도 오지도 않았을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저희 단톡방에는 그런 내용도 썼어요. 우리 피해자들도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어야 되느냐? 그럼 결국에는 제가 뭐 이런 좀 막된 표현을 좀 쓰는데 극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피해보고 마세요.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얼만큼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 제가 뭐 참조를 뭐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어, 자료로도 좀 쓰려고 개인별로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현금으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엄청난 돈들이 움직인 게 보여요. 그럼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갔으면은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그거를 찾을 수 있을지 뭐 손실 회복이 될지 안 될지가 정말 궁금하면은 하다못해 뭐 몇 억이 들어가는 사람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고서라도 내가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이 문제점을 좀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짓도 하지 않는데 뭔가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음, 뭔가를 알아야지만이 대응이 가능한데 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쪽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기소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보소의 수사의 뭐 공소장을 쓰는 그 검사까지 가가지고 쭉 된 일련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릴 거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원망이 엄청나게 돌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 못 져요. 여러분들이 본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팔성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람이 뛰어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뭔가 내용을 알고서 했느냐?
여러분들 가장 우리나라가 뭐 민주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조도 그렇고 이 좀 민주화 같은 경우는 정말 살신성인이지요. 한 역할들이 노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그게 또 합법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노조가 뭐 완전히 이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합리적으로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데모를 해보는 거예요. 시위를 해보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 커요. 그러면은 먼저 크게 던져놓은 거를 가지고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작업장으로 복귀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끌어당기기 위한 그게 이제 집회를 하는 이유지요. 근데 저희가 집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저거 피해 상황을 알리는 데 있어요. 근데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회복이 되느냐? 안 돼요. 왜? 줄놈이 합리적으로 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 뭐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협상의 규모가 80만이고 90만이 저 사람들 이야기대로 하면 90만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80만이 넘는 정도. 그러면 다 털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 그 소위 말하는 원금, 뭐, 현금에, 우리가 처음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출발했던 현금, 그 금액을 맞춰주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트든 이더든 USDT 다 팔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또 줘야 되는 조건 자체가 암호화폐면 암호화폐로 돌려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15만 명이 뭐 그 당시까지 해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합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있는 상황, 그대로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원금을 그냥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때 플랫폼 가격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격차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겠다라고 뭐 공지에도 있고 그 피해자 단체하고 미팅을 할 때도 그랬고 뭐 여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 근데 그게 어느 놈의 둥아리에서 기어 나왔던 이야기냐, 그걸 따져야 돼요. 전 재단 이사장은 TF까지 구성을 했어요.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TF까지 구성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어떻게 보면 막은 놈들이 또 있죠. 그렇게 짓거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소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혁회의를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그게 안지 소각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메인넷이 메인넷을 언급을 하면서 커뮤니티 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옮기게 해가지고 호인화했다가 그거를 다른 호인으로 바꿔버렸죠. 근데 그게 실패가 난 거죠. 남아있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되지를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이드 USDT는 뭐, 입장문이라는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는 뭐, 비트이드에 대해 가지고 알고 싶어는 하지만, 그렇게만, 말만 던져놔고 그 뒤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치를 않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걔들이, 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 그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을 했는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보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역할을 언놈이 했는데 그 언놈들이 했는 짓이 그걸 봐가지고 누구만 스테이킹 되어 있는 지갑을 알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쪽에서만 결국에는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지금 재단 이사장인 뭐 토마스 프레이 그놈이 뭔가 이 스테이킹 지갑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놈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놈이 지금 홀랑 다 헤쳐먹어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 줬을까요? 그놈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스테이킹을 했고 그러면 그 스태킹 한 게 어디에 모였는 주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또 그대로 받아들인 놈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다. 그런 것들한테 우리의 혈세가 월급으로 주어졌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일반적인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하나는 원금에 대한 개념,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건 누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계약을 한 을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풀어가야 되는 거죠. 뭐를 증명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집회한다고 안 돼요. 방송한다고 안 돼요. 국감한다고 안 돼요. 오로지 증거 제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 제시, 이게 다예요. 무조건 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봐가지고는 배째라라고 하면은 배째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으로밖에 못해요. 근데 차선책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